조사 시점이 7월 31일로 나오죠. 그리고 이 포스팅 자체는 8월 2일에 된 건데요. 누굽니까 도대체? 정권 교체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했는데 이제 차기 대선 이렇게 쭉 그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 이제 PNR PNR 자료를 조사입니다. 근거로 네, 미래한국 네. 연구소에서 의뢰를 했다고 나오죠 앞에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비용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갖다 땡겼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그러니까 문제가 저게 되는. 그 후보나 캠프하고 상관없이 한 거를 인용한 거야 문제가 없는데 네. 사전에 연락을 해서 뭐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만들어 봐라. 네. 우리가 그 쓰게 그런 사전에 어떤 의사소통 하에 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원래 그런 여론조사 방식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일종의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 비용을 쓰는데 비용 부담을 안 한 거잖아요. 네. 후보 측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를 받은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슈가 생겨날 수 있죠. 이게 여론조사도 이거 기부라고 카운트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비용이 비용 들어가죠. 처리를 안 하게 비용이 되면. 3억 7,5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기부로? 아니 그런데 그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강혜경 씨한테 네.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서울을 갔는데 네. 서울 가서 돈을 받아온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비 반띵을 한 거고 네. 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뭐 기부행위 금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네. 그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부정처사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처사 이거에 해당한다. 죄명. 예, 죄명. 예, 그러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네네. 그 뇌물죄 가운데도 굉장히 이게 중대 범죄로 해당이 돼서 징역 5에서 10년 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네네.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천을 그렇게 거래했다는 줬다는 게 이제 조금 명확해야 이제 아니 처벌이 김영선 가능한- 의원이 자기 네. 육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덕을 덕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네네네. 할 수 있는 건 좀 하려고 한다. 네. 그 육성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부정처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또.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당의 공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권한 범위 내냐? 바뀌냐? 그런 논란이 있을 또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진짜. 법률적으로는. 네. 그런데 또 피해갈 뭐-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주 포괄적으로 본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춰보면 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네. 당선자도 그러냐? 이건 또 새로운 문제예요. 당선자. 현직 대통령이야 직무 범위를 넓게 봤어.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뇌물죄 처벌을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네. 요건 당선자 신분이었다. 근데 이거 진짜 법기술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해괴망측한 해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이 없으니까 네. 처벌 안 해도 돼. 뭐 이런 방식으로 쭉 법기술을 부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법보다는 상식, 네. 법보다 주먹? 그건 안 되겠지만 상식적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이게 나오던 시점에서는 네. 여론조사 심의위나 선관위에서는 특별히 뭐 모니터링이 없었던 겁니까? 저거는 아마 공표 신고하고 여론조사. 한 여론조사 같아요. 네. 신고하고 한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누가 제대로 뜯어보질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로 데이터를 봐야죠. 그래서 설문 문항의 문제는 없었는지 네. 근데 문제는 설문 문항을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그때 이게 필터링이 됐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설문 문항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묻는 건 약간 변형해서 묻는 거. 그거를 다 누가 모니터 점검하지는 않거든. 모니터하는 사람 네.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선관위에 신고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애시당초 설문문항 구조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었을 것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저 응답이 왔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리한 데이터 결과를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좀 약간 보정을 좀 이렇게 심하게 했다든지 그게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강혜경 씨가 얘기했어.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조작이다. 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네. 거죠. 어쨌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들도 있고 또 창원이라는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네. 뭐 명시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면 아무개네 집에 딸내미 누구 황금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동네에서 조금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창원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거침없이 기자들도 만나고 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뭐 다 하더라고요. 밥도 네. 먹으러 다니고 뭐 다 움직여요. 그리고 뭐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 모르겠어요. 다 했네요. 네. 네, 근데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조금 위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아니, 강혜경 씨를 지금 계속 검찰이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명태균 씨가 될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죠. 뭐 그 조여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혜경 씨 조사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증거를 쭉 확보하고 나면 당연히 일단 현재 검찰 조사는 그렇다고 더 위로 갈 건 아니고 이게 명태균 씨 정도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이제 수사 대상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추가로 더 올라가긴 어렵고. 뭐 예상은 그렇게 되죠.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로. 예, 서울로 와야 됩니다. 아, 이게 창원지검에서 그냥 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천만 원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네. 털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펄펄 끓는 솥이 나왔죠. 지금 무사 어깨 위에 앉은 주술사 나왔죠. 네네. 이 와중에 이걸 그냥 창원에서 끝내야 됩니까? 아. 저는 뉴스타파 기자들, 뭐 경향신문 기자들 특별수사본부 꾸려가지고 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중대 범죄로 예? 아. 검사 10명인가요? 20명인가요? 조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차원에서의 왜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안 합니까? 특수본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유능한 검사들이 네. 저는 이 황당한 전 국민이 매일 아침 세상에 조선시대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의 신문을 보고 있는 와중에 네. 어떻게 창원지검에서 그냥 끝냅니까? 이건 아니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제출한 녹취 2만 7천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만간 명태균 씨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출석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5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길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의원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를 위해 여론조사를 81차례 실시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김 전 의원 세비에서 수십 차례 모두 9천여만 원이 명 씨에게 건너간 것도 이 공천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명 씨 등과 대화한 녹취 2만 7천 개와 명 씨가 파기하라고 지시했던 하드디스크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실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는지 혹은 이를 빌미로 김 전 의원과 금전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